지난 5일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은 화목보일러의 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재에서 불씨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자 수를 지난해보다 2배 늘렸습니다. 하지만 농가는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11,312명, 경북 9,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2만 9천여 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12,000여 명입니다. 청송 사과가 올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사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5일 경북 봉화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화목보일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린 재에서 불씨가 살아나면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으로 번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산불처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식목 일에 발생한 경북 봉화 산불, 축구장 160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한 동과 창고 2동이 다 타버렸습니다. 산불 원인으로 화목보일러가 지목됐습니다. 버려진 재에서 불씨가 살아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다 탄 재에서 불씨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쳐가지고 식혀가지고 불을 딱 식혀가지고 어디 갖다 붓고 그래야 불이 안 나지. 제쳐가지고 아무데나 불 있는 거 채워놓으면 바람 불면 그 불나지. 앞에 청소 깨끗이 하고 바람 부는 날 난 물로 갖다 자꾸 붓는다고.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은 대부분 취급 부주입니다. 불티가 보일러 주변으로 튀어 번지거나 버린 재에서 불씨가 살아납니다. 연통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 인화성, 가연성 물질 두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투입구 닫기,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하기, 초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하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실 때는 연료, 땔감 등 가연물을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이제 투입하지 않고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꼭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인근 쪽에는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요. 투입구 연통을 주기적인 청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3,700여 건. 산과 인접한 농가나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로 시작된 작은 화재가 바람을 타고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봉화 산불로 또다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마가 강원 경북 지역을 핥히고 간 지 한 달 만이었는데요. 이렇다 할 비 소식도 없어 산불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풍까지 예고돼 있어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숲에 쌓인 낙엽을 밟아봤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흙을 움켜쥐어봤습니다. 상당히 메마른 상태임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강원 지역 평균 강수량은 1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경북 지역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두 지역 모두 오는 17일까지 큰 비 소식이 없습니다. 위태로운 화약고 상태가 열흘 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강원 지역 곳곳에선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대형 산불 발생 직전까지 작은 산불들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지역이 바짝 말라버린 시기에 강한 바람까지 겹칩니다. 메마른 대기에 불씨를 삽시간에 나를 수 있는 강풍이 예고되면서 당분간 화재 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도 연일 바짝 긴장한 채 경계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지난 4일 홍천, 원주에선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5일 발생한 봉화 산불도 화목 보일러에 남아있던 재해 불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로 등산객들께서는 입산 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휴대를 절대 금지하여 주시고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00년 산림 2만 헥타르를 넘게 불태웠던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2019년 동해안 산불 등 역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대형 산불 대부분은 4월에 집중됐습니다. 동시에 지난 5년 사이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 만여 건 중 절반가량은 쓰레기 무단 소각 등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3월부터 9월까지는 농촌에서 한창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가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 일손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입국자 수를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렸지만 농가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손정곤 씨. 5월까지 딸기 수확철인데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3월부터 농촌 일자리 수요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한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할 인력이 부족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인력 수급도 되지 않고 거기다 또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80, 젊은 분들이 한 75세 정도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 쓰기가 지금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 11,550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는 9개 시군에 1,614명이 들어옵니다.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촌 인력 지원 센터와 중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지속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신청한 12개 시군에서는 영농 시기에 맞춰 이번 달부터 입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직까지 배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인력이 지금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조금 축소해가지고 해서 인건비 좀 줄이고 해서 뭐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절실한 시기에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자 농민단체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신청을 받는 단계가 한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가을에 11월 달에 아마 부처 간에 협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올해도 뭐 작년에 못지않게 아마 1년 단에 아마 허덕일 것 같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농가의 상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인 2,500여 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3분기 이후에는 여행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 여름 휴가는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나라별로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겠습니다.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봄을 만끽하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몇 년 전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고 보니 많은 분들께서 잠시 개인 컵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카페에서도 다시 일회용품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했는데 4월부터는 다시 규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현장에선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는 카페나 식당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1년 남짓 시행되다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4월부터 다시 일회용품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업종과 품목도 더 늘어났습니다. 4월부터는 이런 플라스틱 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1월부터는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편의점에서 사용하던 비닐봉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0년 폐플라스틱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고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 발포 수지류 사용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의 시행을 잠시 유예한 바 있으나 더 이상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규모가 작은 카페나 제과점의 경우 다회용품 세척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데다 현장 상황이 달라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머그컵 등 다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손님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업주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회용 사용 컵보다는 머그컵을 사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심각하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머그컵보다는 일회용 컵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상당하죠. 결국 정부도 당분간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과태료 부과 대신 제도 시행 홍보와 안내 등 계도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앙 외식 업체라던가 또 일선에서 가장 현장에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지역의 활동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운영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 유예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9,752명, 경북이 11,3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의 확진자 중 20% 이상은 60대였고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1.8%입니다. 경북은 포항과 구미가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중증 병상은 48.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2만 9천여 명이며 이중 집중관리군이 12,000여 명입니다. 네, 청송 사과가 올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사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송 사과는 브랜드 인지도와 대표성, 만족도, 종합 호감도 등에서 사과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송군은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고급화 전략으로 황금진을 개발하고 사과빵과 마스크팩 등 다양한 가공품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송 사과가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런 또 대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한 청송 사과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수출 그리고 세계의 상품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가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신청 접수를 합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해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는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필지를 대상 농지로 합니다.